안녕하십니까? 우울한 내 마음을 보듬는 시간,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강의로 오늘 진행할 스토피아 HR 컨설팅 상임교수 이주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이야기는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여 본인의 마음, 자아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잘 관리하여 나 스스로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캔디 주제곡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이 주제곡에서 가장 잘 들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라는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캔디처럼요. 참고 웃고 감정을 억누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울지 마, 화내지 마, 찡그리지 말고 웃어. 라는 어떤 그런 말들로 부정적인 마음은 최대한 억누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 어떤 마음을 숨기는 것에서요, 이제 이런 아픔들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마음속에서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분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런 분노들로 인해서 사소한 감정에도 욱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노들에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불안을 느끼시나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불안들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불안을 겪고 있는 나의 심리 상태가 앞으로도 결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누구나의 마음속에 엄습하고 있으며, 이런 불안감들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화가 나며 분노가 내재되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에 관한 단 하나의 진실은요,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복하고 웃고 사랑만 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뜻하지 않는 상황들에서 많은 스트레스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들을 계속 겪다 보면 누구나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면요,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쌓이고 억눌러져 있던 분노의 감정들이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해 버리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굉장한 피로감들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요. 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무기력증,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자기 혐오, 그러다가 일이나 일상 상황들을 아예 거부하게 되는 직무 거부 등의 현상까지 빠지게 됩니다. 자, 스스로 가지던 작은 불안이 커져서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본인에게 쌓여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다는 것을 보면요, 이런 스트레스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문제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심리적, 신체적인 부담을 주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실패나 환경의 변화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살다가 코로나 일상이 온 것처럼 새롭거나 강렬한 자극이 온 순간, 혹은 질병과 관련된 생활 사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서 아픈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본인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과정, 사건,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등을 통틀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스트레스들은요, 저희가 회피할 수도 없고요. 이 스트레스 상황을 저항할 수도 없고요. 정말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스며들어오는,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들을 단순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오지마, 오지마 라고 피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잘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가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스트레스들은 반드시 안 좋은 스트레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스트레스들이 왔을 때 목표를 성취하거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생활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너 공부 언제 해? 라고 주는 잔소리는 일련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들을 받으셨을 때요, 각각 대처하는 자세들이 다르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행동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나의 이 현재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느냐, 혹은 이 문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냐의 차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스트레스 성장 변화를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오뚜기 인형 혹시 기억나세요? 오뚜기 인형을 이렇게 밀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스스로 컨트롤하여서 이겨내어서 다시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들은 말 그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음악 감상을 하는 습관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각 받아들이는 회복 탄력성 지수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강추하시는 회복 탄력성은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강점 찾기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 나에게 자신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또 살아가야 될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나 스스로에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사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3번째는 운동하기인데요. 간단하게 조깅을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필라테스, 요가 등등 하는 등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면서 몸을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다시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찬하기인데요. 저 역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조금 우울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회복 탄력성 혹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칭찬하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내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이주현, 잘하고 있어. 늘 잘할 수 있고 늘 힘낼 수 있어. 화이팅!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주문이 굉장한 긍정의 힘을 불러일으켜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스스로 해보시지 못하셨던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해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긍정의 힘을 얼만큼 잘 조절하느냐를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는 곧 회복 탄력성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어려움에서 이겨내야 해. 부정에서 긍정으로 올라와야 해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듦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 또한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본인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회복 탄력성, 자기 조절 능력 중에서도요,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주위 사람에게 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속상해 라는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사실상 나의 행동은 스스로의 어떤 결정권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본인 스스로를 케어해 주실 그런 시간과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요. 거울 속에 나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아주세요. 토닥토닥 하고요. 수고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줄게. 라는 그런 내 자신을 돌보는 마음과 명상과 셀프 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요.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나의 약점도 내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 조금 못날 수 있어. 내가 모자랄 수 있어. 라고 나의 그런 어떤 허물의 부분도 인정을 하고 감싸주며 중요한 것은요. 나의 그 작은 허물이 내 전체로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일부를 나의 전체로 매도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본인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큰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계속 관찰하시고 끊임없이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자, 나의 전체를 장점, 단점, 좀 부족한 점, 좋은 점 등등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것.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다 보면요. 조금 흔들리는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을 버티고 더 일어날 수 있는 자세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찾을 것. 네, 스트레스 상황도 적당히 즐기며 내가 화가 나는 어떤 원인이나 그런 시점들을 잘 분석하셔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본인이 화가 나는 순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럼 내가 화가 난 부분을 어떻게 아느냐? 보통은 행동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신다든지, 이렇게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본인만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하셔서 내가 이러는 순간 내가 화가 났구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라는 부분을 캐치를 하셔서 그 부분의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을 아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자신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도 싫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해 오셨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몸의 건강은 많이 챙기는데요. 마음의 건강을 많이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웃고요. 기뻐하고 작은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스스로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다 보면 이 작은 것들이 쌓여 나의 삶의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웃으며 늘 행복한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